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금요일 예민수의 시시각각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론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KTX 수서역이 들어서는 강남구 수서 자곡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동시에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서울시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수서역 일대 개발에 대한 주요 쟁점과 나갈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서역 일대 복합개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찬성 입장이신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반면에 반대 입장에서 절충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꽤 많다는 입장이시죠. 박창근 카톨릭 관동대학교 토목학과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의 여러 가지 서울과 수도권의 여러 가지 개발 논제들이 있습니다만 수서역 일대 KTX 이제 여기 들어서겠다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요. 그에 따른 지금 이제 종합 개발이 이루어지는 데 대한 논란인데요.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잠깐 정리했습니다. 네, 수도권 역세권 개발의 이제 위치와 내용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또 논점들을 볼 텐데요. 먼저 전반적인 이 국토부 정부의 개발 계획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간단하게만 좀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준 교수님부터 좀 모두 발언해 주십시오. 네, 내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인 수서 평택간 KTX 구간. 근데 이제 수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지금 국토교통부라든지 강남구 그리고 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노력에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서 역세권 개발은 서울시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국민 모두의 것, 우리 정부의 것이다. 또 이 모든 국민이 이용자의 것이라고 봐서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이것을 바라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예. 수서역 일대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 박창근 교수님 간단하게 먼저 네, 수서역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철도 교통이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또 그쪽 지역에서는 탄천이라든지 또는 생태축들이 연결되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린벨트가 해제되거든요.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라는 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이 될 경우에는 필요불가결하게 환경이라든지 교통 문제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국토부가 갑자기 행복주택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지금 급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대로 가면 될까라는 어떤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입지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만큼 그쪽 지역의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서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것인가 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 의견에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부터 수서 역세권에 대한 개발 계획은 있었고 또 바로 내년에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서울시가 주변 환경을 운운한다는 것은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강남구하고 지금 주민 공단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토교통부가 서울 시민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참여하셔서 합리적인 우리 역세권 개발이 되도록 지금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가지 않는다. 환경을 운운하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토교통부 강남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여기에 서울시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초반에 이제 안 교수님이 아주 우리 토론 시간을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네,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뭐 예정이 뭐 느닷없이 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정이 돼 있었던 거란 말씀. 여태까지 서울시는 뭐 했냔 말이죠. 예. 그렇게 되어서 예, 한 말씀을 드려야 네. 될 사항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그 수도권 서울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시민들이 참여한 것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서 문정 지역을 지역 중심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지역 중심이라는 것은 지역의 고용 기반을 창출할 수 있는 중심지로 육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수립했던 계획과는 방향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국토부가 말 그대로 최상위법인 그 서울시의 최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좀 참조를 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는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러니까 따로 오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서울시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요. 이용자가 생길 것이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는 서울시 계획에 안 맞았다고 해서 반대한단 말이죠. 이건 국토 이용 계획에 하는 것이지 서울시 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건 제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 역세권 개발은 크게 3가지 구역으로 나눴어요. 네네. 우선 이제 그 역 편익 시설들, 네. 거기에는 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세미나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장이라든지 또 그 쇼핑센터가 들어설게 될 거고요. 네. 그다음 이제 업무 상업 쪽에서는 역에 필요한 IT, BT와 같은 첨단 그 업종이 들어설 것이고요.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주거 지역은 그 일반을 푸는 게 아니라 우리 젊은 층, 우리나라를 질문한 젊은 층, 그리고 신혼부부들을 위한 거예요. 보금자리 주택, 행복주택 1900세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종합적인 계획에 어떤 서울시의 계획하고 틀리다 하면 들어와서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전면적인 국토교통부라든지 강남구도 우리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걸 고려한 거고 개발계에 맞게 하는 것이지 또 이용재 편익시설이 없었던 우리 광명시 KTX 생각해보자 말이죠.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나홀로 역세권을 만들자는 건지 왜 바로 내년에 개통인데 지금부터 이걸 개발해도 7년에서 8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하더라도 그 다소 이용자들이 내년부터 영화도 7, 8년의 그 어떤 그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지금 와서 하자면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안 교수님께 제가 잠깐 질문했는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이해하시기를 위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제 내년 6월에 완공된다는 것은 KTX 수서 역사가 이제 완공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 주변 이 말씀하신 업무 주거단지나 또 이제 공공주거단지는 한 7년, 8년 걸리는 거죠. 그럼 앞서 2008년에 계획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수서역뿐만 아니라 주변 계획 개발객들이 같이 그런 것들이 서울시의 의견이 있다면 이제 2007, 8년 전에 또 서울시가 저기 국토교통부가 멀리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강남구도 이미 서울시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개발될 계획인지 서울시 의견은 이렇고 또 서울시가 이렇다는 걸 해야 되는데 내년 개통을 앞둔 입장에서 서울시가 자기의 계획하고 맞지 않는다. 이거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다. 그거는 전적으로 그 서울시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이쪽 지역이 지금 수서역 역세권 개발 지역입니다. 이쪽 남측 지역은 이제 아직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 있거든요. 이쪽 부분을 이제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는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이쪽 지역이 한 17% 정도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 부분은 긴급하잖아요. 왠가 수서역이 내년에 들어서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서울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밑에 이쪽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수서 문정지구 전체 지역인데 여기 보면은 문정지구 개발 지금 탄천 건너편이죠. 탄천 건너편입니다. 그다음에 그 동남권 유통센터라든지 위례 신도시라든지 뭐 장지지구라든지 이와 같이 많은 계획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쪽 금사라기 땅이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을 과연 어떻게 개발해야만이 도시 전체가 효율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금사라기 땅이라고 말씀 잘하셨는 게 뭐냐면 저걸 지금부터 계획을 복합 개발이 안 되고 개발적 계획을 세우겠다고 신중하게 하겠다고 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널뛰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널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널뛰는 부동산 시장을 아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권 역세권을 우리가 복합 개발하자는 것이 국토교통부하고 강남구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철도시설공단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를 먼저 해놓고 이제 신중하게 왜냐하면 이 전체 계획에 비해서 수도권 역세 지역은 상당히 작아요. 근데 그쪽 지역을 서울시에서 전체 계획과 맞추려고 하는 것은 국토를 마치 서울시가 전부이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토는 우리 대한민국 국토인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난개발이 된다든지 지금 이쪽 부분이 어떻게 난개발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난개발이 들어서 그래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쪽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토지거래 허가제를 그 강남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부동산 투기 문제는 우리가 주의만 하면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만약에 또 일각에서는 난개발 얘기를 하거든요. 난개발도 강남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서울시 입장에서도 개발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이 전체 업무를 보고 하자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국토부 계획을 보면은 여기에 임대주택 그 행복주택, 임대주택이죠. 그것을 일부 1,900가구 지금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지금 있는 거 되는데 그것이 전체의 17%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어떤 여기에 있는 개발되는 그 나머지 땅들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매각하는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린벨트로 인해서 개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과연 누가 가져가야 된다는 이거죠.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국민 전체가 가져가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해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그와 관련해가지고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다시 해서 환경 문제라든지 또는 교통 문제가 생기는데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이익만 가져가고 나머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나머지 시민들, 국민들이 그러니까 막아줘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번잡을 예상하셨는데 그 얘기는 죄송합니다. 수도권 역색 지역은 저기 서울 평택간의 KTX하고요. 이제 광역 고속철도 GTX라 그러죠. 또 지하철 3호선, 또 분당선, 또 여기 우리 수서하고 저기 강원도 간의 그 철도 5개의 철도가 밀집되는 환승 지역이에요. 아주 교통이 편리해지는 것이 그렇게 막지 않고요. 이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중요한 시설에 거기에 뭐 일부만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한 복합 개발을 하자는 건데 서울시 뭐 아까 또 토지거래 허가제 가진 토지거래 허가제하고 부동산 시장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습니다. 그래서 복합 개발을 하자는 거지 또 수많은 시간 동안 지금 진행해 왔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왜? 7, 8년이 걸리기 때문에 서울시가 참여하셔서 서울시의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거지. 제 거지. 서울시의 의견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7, 8년 동안에 서울시의 의견을 좀 개진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7, 8년이 아니고 지금 이제 서울시가 수서 문증지구에 대한 종합 마스터 플랜을 지금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토부가 서울시가 그에 관련하는 게 어느 정도 적합한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물론 이게 철도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곡 단지라든지 보급 자리라든지 그다음에 강남 이 자리 이걸 하면서 전체적인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지금 밤고개 길인데 또 성남에서 지금 서울로 오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쪽 부분이 상시 교통 그 지체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국토부 얘기는 이쪽 지역만 도로를 넓히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쪽만 넓힌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안 넓히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교통계획은 서울시와 플러스 다음에 국토부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광역적으로 이 지역에서 교통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예. 이쪽 부분에 알겠습니다. 예. 논의하자는 겁니다. 제가 교통계획을 수립했고요.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네네. 서울시 참여를 왜 안 하시고 나서 아니요, 다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대해서 예. 수립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세곡하고 강남이 합치면 약 200만 입방미터 정도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잘라버리니까 광역 교통계획을 수립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한꺼번에 계획을 한다 그러면은 광역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또라 하다 보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상당히 교통 압력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쪽 문정이라든지 이쪽 지역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쪽 지역의 어떤 전체적인 교통망에서 본다 그러면은 상당한 압박이 있을 것이다. 저한테도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시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교통 정리하려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오늘 토론을 해야 될 시간이 꽤 있어요. 그런데 초반에 이제 여러 얘기들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해보시면 아니, 천천히 하죠. 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분야를 조금 정리해서 그러시죠, 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전반적인 이제 수서역 일대 개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두 분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논점이 있다는 게 이제 개발 계획의 시차에 관한 문제, 서울시 나름의 어떤 스케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안 교수님은 뭐 국토 전체 그렇습니다. 개발 이런 걸 봐달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가 조금 나눠볼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서역 그러니까 수서 역사가 들어가는 밑에 이제 남단이 되겠죠. 거기가 네네. 이제 공공 주거 지역의 그린벨트인데 네네. 그린벨트 해제를 지금 한꺼번에 해야지만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이게 안 교수님 생각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도 네네. 서울시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안 쓰고 네. 국토교통부가 사용할 수 있는 그쪽 면적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었 것이지 서울시만 신중한 검토를 하고 강남구라든지 그 모든 국토교통부는 신중하지 않다라고 지금까지 원색적으로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건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국토부 계획을 저도 훑어봤거든요. 훑어봤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 서울시 내용은 있고요. 서울시 내용은 나는 그런 접근 방법이 난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쪽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이 인근 지역에서도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개발한다 그러면은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묶어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를 만약에 해제를 할 것 같으면 지금 국토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보존 위주로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래 해제를 할 경우에는 계획안이 꼼꼼하게 되어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해제를 함으로 인해서 개발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개발 이익은 반드시 국민들한테, 서울 시민들한테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LH공사가 개발 이익을 다 가져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도 이쪽 부분에 대한 개발 계획은 급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거긴 이미 역사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제가 서울시가 반대하는 이유를 교수님 말씀해 주셨네요. 왜냐하면 역세권 개발을 위한 개발 이익이 서울시로 안 올까 봐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린벨트 문제만 해도요. 예전에 도시가 수평적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설치했어요. 이것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뭐 행복주택이니 보금자리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린벨트에 대한 우리가 지금 과연 이게 존재의 가치가 있느냐는 현실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요. 이번 지역에 저 그린벨트가 가지고 있으면서 환경적으로 뭐가 플러스 되는지 또 뭐가 또 저해되는지 이런 데이터 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 이익이 이러면 토지교통부가 간다. 이건 서울시에 안 온다. 이런 것이 이제 본색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개발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사용하는 이 지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어떤 편익시설이 이제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또 7, 8년 후에 이제 어떤 시설이 다 들어서게 할 때 또 불편한 건 없는지 보는데 지금 서울시는 지금 주변 지역 있지 않습니까? 뭐 장진 여기까지 전체를 보고 하는 건데
거기에 실제 이 역세권 개발이 어떤 네.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꼼꼼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으니 좀 이게 수정해달라든지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얘기하셔야 되는 건지 개발 금액 가지고 얘기하시면 국토 차원에서 했다 그랬는데 자, 국토를 그걸 떠나서 좀 협사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국가 전체를 보는 것도 뭐 봐야 되겠죠. 그것이 과연 뭐가 문제인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쪽 지역에서 이것도 국토 일부지 않습니까? 국토 일부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데, 과연 기존에 개발되고 있는 계획과 이쪽 부분이, 그리고 또 이쪽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연계되고 어떻게 개발하는 게 이쪽 지역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박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 교수님도 잠깐 의문을 제기하셨지만. 뭐가 문제인지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좀 해볼게요. 네. 한 7년 걸릴 일들을 그러면 서울시는 계획을 세우고 주변 지역과 함께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 그게 그러면 마냥 가다 보면 되겠느냐. 그게 올 연말쯤 되면은 그 계획이 시기가 언제쯤인지 지금 현재 서울시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곧 그 계획이 아마 지금 거의 뭐 마무리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것 같으면은 국토부가 지금 현재 이것을 했는 게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금 이 부분을 그린벨트 해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주택을 만드는 것은 요 전체에서 17%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이제 이쪽에 요는 이제 역세권을 개발하는 거고, 나머지는 일반 업무 상업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일반 거죠. 업무 상업 지역은 거기에 대한 국토부가 마스터 플랜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매각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국토부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일부 지역만 그 임대주택 만들고 나머지는 매각해서 시장에 의해서 여기가 개발되게끔 한다는 것은 서울시 전역 또는 이쪽 지역을 본다 하더라도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그 어떤 지역지구를 거기에 어떤 안 해놓고 매각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계획을 세워놓고 파는 거지, 그거는 말씀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해놓고 하는 거죠. 계획은 이제 땅은 이제 분할을 하겠죠. 분할해가지고 팔면은 땅을 구입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할 거잖아요. 이게 저는 잘못하면은 도시 기능을 오히려 역효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 다 매입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시간만 지연되는 거죠. 아니죠. 그게. 아니 지금 그럴 때 서울시가 다 사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서울시가 다 사고 안 사고 그건 둘째 문제고. 지금 개인이냐면 제멋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얘기는 뭔가 하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땅을 이제 그린벨트가 이게 이제 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쪽 지역의 일부 임대주택은 국토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다시 해서 얘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공공주택 건설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수립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서울시가 임대주택도 만들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국토부랑 머리 맞대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와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국토부는 그런 어떤 서울시의 어떤 논의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무시하고 지금 주민공람을 한다든지. 지금 국토교통부가 강남구가 왜 하고 있겠어요? 서울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안 들어오고 있어. 주민공람할 때도 왜 안 해요? 주민공람까지 지금 맞췄단 말이죠. 그럼 그때 이 주민들도 공람까지 하는데 이 서울시를 책임질 서울시가 왜 들어와서 서울시 의견을 내달라는 거예요? 서울시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서울시 것만 주장할 게 아니라 와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여기가 개발해야 되는데 임대주택 지역만 지적해놔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발하겠다. 그것도 들어와서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금 국토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 공람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되는 계획에 의해서 국토부가 이를 추진하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급하면은 한 번쯤 숨을 쉬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질문 있습니다. 두 분께 질문 있습니다. 급하게 좀 8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울시가. 약간 좀 이게 우리가 정서적인 거나 이제 뭐 그러니까 양 대립하는 이상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감정이 아니라 지금 몇 년 전부터 예상됐던 역세권인데 우리가 서울시 이제 와서 내년 그렇게 놓고 나면 우리가 조금 이제 얼마든지 국토교통을 찾아가서 만나고 조금 더 귀중한 시간을 요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광명역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광명역에 지금 KTX가
있어요. 들어와 있거든요. 자, 예. 그 광명역이 어떻게 개발돼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을 들으면 그렇죠. 이 수서역에 대한 것도 복합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광명역은 네. 말씀드린 실패를 한 겁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역세권 개발이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 이쪽 지역에 본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여기 역사가 있겠고 나머지는 이제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 지금 63빌딩의 2.5배 정도 되는 그런 업무 또는 그런 어떤 그 활용 시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역처럼 그 뭐 유령의 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쪽 지역을 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봅니다. 말씀을 네. 들어와서 말씀해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시가 공익기관인데 그 국토교통부하고 강남구 할 때 와서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안 그게 그러면 바깥에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와요? 왜? 그러면은 네. 이게 우리가 대화란 게 파트너가 있지 않습니까? 파트너 자,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가? 우리가 이렇게 좀 제가 말씀하면 아니, 난 네.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들어보세요. 제가 대화를 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합시다 그러면은 대화 테이블 와야 되잖아요. 대화 테이블은 무시하고 그리고 그 공공특별법에 의해서 그 서울시 최상위 계획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기껏해야 17% 정도밖에 안 되는 공공주택을 개발하면서 나머지 땅은 전부 또 매각 처리를 할 계획이거든요. 이런 어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도 동의할 수 없는 게 최상위 계획이라는 건 국토교통부가 최상위 계획이지 서울시가 최상위 계획입니까? 아니 제 얘기는 서울시의 최상위 계획은 이 업무 이 지역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발을 할 때 인근 지역과 어떻게 연계를 해서 이쪽 네.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는 게 가장 서울 시민 또는 국토의 발전을 위해서도 네.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걸 보자는 어쨌든 겁니다. 그 박창근 교수님도 뭐 서울시 여러 가지 뭐 자문도 하고 계시지만 사실 뭐 서울시에 소속돼 있는 뭐 직원이나 임원분은 아니시니까 왜 테이블로 안 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우리가 그런 것 같고요. 그 아까 광명역 관련된 얘기 그러면 안 교수님 얘기 거기서 우리가 좀 배울 게 뭐가 있다고 바로 저는 이제 제2의 광명 역사가 되면 안 네. 된다는 게 수석 역사예요. 네. 그래서 광명 역사는 그야말로 나홀로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서울시가 원하는 게 좀 나홀로 역사를 먼저 만들고 꼼꼼히 신중하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럼 꼼꼼히 신중하게 할 동안에 그걸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아무런 그 이익을 편의시설을 이용을 못 받고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용하는 사람은 서울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2의 광명 역사를 만들지 말고 복합 개발하자는 것이 이번 그 수서 역사 복합 개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2의 광명 역사를 만들지 말고 네. 정말 이용자들 또 모든 사람들이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하자는 것이 최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서울시도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자, 지금 교통 문제 좀 넘어가려는데 그 전에 나홀로 역사에 대해서 예, 지금 예. 말씀드릴 게 네. 지금 광명역은 나홀로 역사가 맞습니다. 네. 그 주위에 보면은 뭐 그때 조금 인근 아파트 단지 조금 뿐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는 역사가 들었으면 약 10만 입방미에다가 지금 개발이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밀도로 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63빌딩이 그 업무 시설을 다 한다 그러면 그것의 2.5배 되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서역 일대의 이쪽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광명역의 나홀로 역사를 비교하는 것은 그것은 비교 대상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해가지 않습니다. 네, 그거에 이제 그렇게 하지 말도록 개발을 하자는 그렇죠. 의견은 두 분이 그렇죠. 같으신 거고요. 교통 문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쪽을 어쨌든 간에 국토교통부의 안으로 복합 개발이 되던 뭐 또 서울시 안으로 단계적인 개발이 되든 그 지역에서 KTX역과 함께 주변에 상당한 그 업무 시설 또 주거 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은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주변의 그 교통 혼잡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충분히 서 있는가 문제는 없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교수님. 저는 이제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입니다. 네. 국토개발만 아니라 교통도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교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것에 의해서 지금 복합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인구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광명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역이라든지 뭐 이런 데 그때 쏠렸던 그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동남권에 그 부족했던 그 교통시설이 일로 이기 때문에 글로 가려고 했던 교통시설이 글로 가지 않고 다시 한번 그쪽 지역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또 이쪽 지역에 새로운 교통시설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도권 역세권 개발이야말로 교통난을 줄이는 아니지 새로운 역사가 들어오면서 교통 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전 기대할 수 없다. 다시 얘기하면 국토교통부와 이제 철저히 교통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거기에 불필요한 것들 또 아니면 부족한 것들은 채워나가리라고 보고 저는 충분한 교통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국토부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입니다. 교통부. 하여간 국토교통부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어떻게 행정은 이걸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여기에 이제 매각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쪽에 반곡의 길인데 이쪽 지역이 상당히 정체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임대주택이라든지 각종 이게 보금자리 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서울시에서 교통을 해결할 사안이 뭡니까? 그걸 얘기해 주셔야죠. 들어보세요. 반복합니다. 그 좀 말씀을 하면 좀 그러니까 아니 교통 얘기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을 하고 있으면 말씀이 끝날 때까지 듣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말씀을 하면은 좀 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뭐 벌써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면 좀 조용히 듣고 계세요. 교통 말씀하시고. 여기에 지금 현재 많은 교통량들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차량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물론 GTX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KTX 많이 들어옵니다만은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남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이쪽 지역을 많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시 개발 상시 교통 정체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이쪽 지역만 가지고 교통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4차선으로 가다 2차선으로 가면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대 전역을 두고 어떻게 하는 게 교통을 제대로 효율성 있게 통과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고민을 하려고 그러면은 당사자인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하나하나씩 해결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교통 문제라든지 또는 여기 단천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생태보건데 이쪽 지역과의 어떤 연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해주십시오. 두 분 오늘 말씀 수서 역세권 개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뜨겁게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분이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이나 많은 자문들 아이디어를 내시지만 사실 이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를 여기서 우리가 결정짓는 정책기구의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두 분이 말씀하신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수서역 역사 들어선다는 것만 대부분 시민들이 알고 계시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첨예한 게 있다는 게 잘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해가 깊어졌어요. 이제 이 풀 것은 이제 서울시와 또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함께 풀어야 되고요. 두 분께서 이제 오늘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간략하게 한 1분 정도씩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교수님. 네. 수도권 역세권 개발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봐줬으면 좋겠고요. 서울시 의견을 반드시 국토부에 개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그 역세권 개발의 개발 이익을 토지주택공사가 가져갈 것을 서울시가 우려하신다면 그것은 전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 국민을 위한 개발 계획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창근 교수님. 네, 국토부, 서울시, 강남구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한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 의견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은 들어야 되고 특히 이쪽 지역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끔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누릴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 조그맣게 국부적으로 계획을 한다 그러면은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개발을 이쪽 지역에 개발을 할 경우에 이 전체를 보고 개발을 해줘야만이 서울시 또는 우리 국토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시시각각 토론 수서역 일대 개발에 관한 이 논쟁들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은 뭐 서로 잘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얼굴 붉히고 얘기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주제에 대해서 얼굴이 빨개지지 않았습니다. 논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것이 있다는 거고요. 네네. 아까 모두의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의 논의를 통해서 굉장히 생각해 볼 것이 많다는 우리 방송의 본연의 목적인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안영준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장,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